메밀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열의 여섯은 강원도라고 답합니다. 봉평이요. 하얀 밭에 달빛 내려앉은 그 그림이 바로 따라 나오죠. 그런데 작년에 이 나라에서 거둔 메밀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디서 왔는지 세어봤어요. 63%가 제주에서 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반 넓이로 따져도 62%가 제주 땅이었고요. 강원도라고 답한 사람 비율하고 제주에서 온 메밀 비율이 똑같이 60%대예요. 숫자가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았습니다. 제주에는 메밀을 빻는 공장이 없거든요. 거둔 걸 자루째 강원도로 실어보냅니다. 우리가 봉평에서 후루룩 넘긴 그 국수, 씨앗은 제주 바람을 맞고 자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엇갈림이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닙니다. 메밀이 어떤 작물인지 알고 나면 왜 이렇게 됐는지가 한 줄로 풀려요. 오늘 3가지만 들고 가세요. 제주 신화가 설명해주는 메밀의 정체 하나, 9월에 깍 열을 열리고 닫는 축제 하나, 메밀차 고를 때 한 군데만 보면 되는 기준 하나요. 마지막 건 이야기가 아니라 숫자로 남았어요. 21.6하고 6.8. 같은 메밀인데 여기까지 벌어져요. 제주에 농사를 맡은 여신이 하나 있어요. 자청비라고 부릅니다. 세경본풀이라는 무가에 나오는 신인데요. 하늘에서 옥황상제한테 곡식 씨앗을 받아 땅으로 내려옵니다. 오국을 품에 안고 서둘러 내려왔어요. 땅에 닿아 보따리를 불어보니 하나가 비었습니다. 메밀이요. 자청비는 그 길로 하늘을 다시 올라갑니다. 씨앗 하나 때문이요. 씨앗 한 줌 받자고 하늘문을 2번 두드렸어요. 받아서 다시 내려왔을 땐 여름 파종철이 이미 지나 있었어요. 밭들은 벌써 다 자리를 잡았고 제철에 심은 곡식들은 벌써 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손에 든 씨앗 슬쩍 주머니에 넣고 내년에 심자고 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를 텐데요. 자청비는 늦은 걸 알면서 그 자리에서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됐어요. 늦게 뿌린 메밀이 가을에 다른 곡식이랑 나란히 익었습니다. 그때부터 제주에서는 조하고 보리하고 콩을 거둔 빈밭에 메밀을 뿌리는 순서가 자리를 잡았어요. 신화가 농사 달력을 설명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건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메밀은 씨를 뿌리고 60날쯤 지나면 걷어요. 조선에서 이 60날이 무슨 뜻이었는지는 기록이 보여줍니다. 태종실록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논에 심은 벼가 말라 죽자 그 논을 갈아엎고 메밀을 뿌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봄에 한 해 농사를 통째로 망쳐도 그의 다을을 건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세종 때 나온 구황벽국방에도 명종 때 나온 구황차료에도 메밀이 이름을 올립니다. 굶주릴 때 뭘 먹고 버티면 되는지 나라가 정리해서 백성한테 알린 책들이요. 늦게 심어도 되는 곡식 하나가 조선의 흉년을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60날 만에 거두는 곡식. 그런데 이 곡식, 사실 곡식이 아니에요. 메밀은 곡식이 아닙니다. 쌀도 밀도 보리도 전부 벽과식물인데 메밀만 마디풀과에 들어가요. 엽기나 소리쟁이 같은 들풀하고 한 집안을 이룹니다. 씨를 빻아 가루로 쓰니까 곡식 자리에 앉혀둔 거지 족보를 펴보면 남남이에요. 생김새부터 다릅니다. 쌀도 밀도 둥그스름하게 생겼는데 메밀씨는 세모예요. 모서리가 3개 딱 잡힙니다. 껍질도 단단해서 벗겨내야 하고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글루텐이 없어요. 밀가루에 물을 부으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겨서 가루끼리 착 달라붙거든요. 반죽이 쭉쭉 늘어나고 면이 뽑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메밀 반죽에는 그 접착제가 안 생겨요. 뽑는 족족 툭툭 끊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국수들이 여기서 갈라져요. 냉면은 속껍질까지 벗긴 흰 가루에 전분을 섞습니다. 그래서 매끈하고 질기죠. 막국수는 껍질째 거칠게 갑니다. 툭툭 끊기는 그 식감이 원래 얼굴이에요. 쌀하고 현미 차이라고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소바는 메밀 8에 밀가루 2를 황금비로 칩니다. 그럼 메밀 100%가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요? 거꾸로예요. 100%로 면을 뽑아내려면 손이 훨씬 더 갑니다. 반죽하자마자 눈썹 휘날리게 뽑아서 곧장 삶아야 겨우 형태가 남아요. 접착제도 없고 60날이면 끝나는 작물. 이런 작물을 어느 땅에 심었을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강원도 산비탈을 불을 놓아 밭을 일궜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전민이요. 돌 골라내고 나무 뿌리 뽑아낸 그 땅에 벼는 어림도 없습니다. 감자를 캐고 나면 흙에 남은 기운이 다 빠져요. 기운 빠진 그 흙에 바로 뿌릴 수 있는 씨앗이 메밀이었습니다. 강원도에 메밀이 흔했던 이유가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거칠어서였어요.
메밀이 땅을 고른 게 아닙니다. 메밀밖에 안 되는 땅이 메밀을 불렀어요. 봉평 쪽 밭에서 보면 8월인데도 바람이 서늘하게 지나갑니다. 낮에는 땡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서늘해요. 이 일교차가 꽃을 촘촘하게 안칩니다. 제주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화산이 만든 흙이라 물을 부으면 그대로 빠져나가요. 손에 쥐면 부슬부슬 흩어져요. 논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대신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제주는 메밀을 한 해에 2번 걷어요. 심어놓고 60날이면 되니까 가능한 일정입니다. 지금 제주 메밀밭이 2,616헥타르, 전국 메밀밭의 62%를 차지해요. 거둔 양으로 따지면 1,264톤, 전체의 63%고요. 그런데 제주에는 이걸 빻을 공장이 없습니다. 자루에 담아 배에 싣고 강원도로 보내요. 이름표는 거기 도착해서 붙습니다. 땅은 제주가 되고 이름은 봉평이 가져간 셈이죠. 이름값 얘기가 나와서요. 그 이름 소설 한 편이 만들었습니다. 1936년에 이호석이 메밀꽃 필 무렵을 발표해요. 봉평장을 돌던 허생원이 달밤에 메밀밭 옆길을 걷는 이야기입니다. 산허리가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하다고 썼어요. 문장 하나가 90해를 버텼습니다. 그래서 9월이면 아직도 사람들이 봉평으로 몰려가요. 올해 평창 효성문화제는 9월 5일에 열어서 14일에 닫습니다. 열흘이요. 축제장 한복판에 이호석 문학관이 앉아 있어요. 작가가 쓰던 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원고지하고 만년필이 놓인 책상까지요. 거기서 언덕을 내려오면 흥정천 물레방앗간이 나와요. 소설에서 허생원이 하룻밤 인연을 만난 그 자리입니다. 물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름 내내 불어난 물이 나무 바퀴를 밀어대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소설 속 두 사람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겠구나 싶어져요. 그리고 2일하고 7일에는 봉평장이 섭니다. 허생원이 짐을 부리던 그 5일장이 아직 열려요. 메밀전 부치는 냄새가 장터 초입부터 따라옵니다. 제주 메밀꽃을 보고 싶으시면 5월 말에서 6월 중순 사이에 가시고요. 하나만 챙겨가세요. 해지고 나서 걸으셔야 합니다. 이호석이 굳이 밤을 골라 쓴 이유가 그 자리에서 보면 설명 없이 이해돼요. 꽃은 그렇게 열흘 남짓 피었다 집니다.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세모난 씨가 앉아요. 이 씨 껍질 바로 안쪽에 성분이 하나 몰려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부르는 성분이요. 우리 몸에서 제일 가느다란 혈관, 모세혈관 벽을 안쪽에서 받쳐주는 물줄입니다. 이걸 사람한테 직접 먹여보고 잰 자료가 꽤 쌓여 있어요. 13건입니다. 메밀을 사람한테 먹여보고 결과를 잰 무작위 대조시험 숫자요. 2018년에 이 13건을 전부 모아 다시 계산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0.5mm몰 내려갔어요. 공복 혈당은 0.85mm몰 내려갔고요. 콜레스테롤 쪽은 708명, 혈당 쪽은 548명 자료를 합쳐서 낸 숫자입니다. 먹인 기간은 짧게 일주일부터 길게 24주까지 걸쳐 있었어요. 루틴만 따로 떼어내서 재보기도 했어요. 2023년에 50명을 두 편으로 갈랐어요. 한쪽엔 루틴을 하루 1g씩, 다른 쪽엔 똑같이 생긴 가짜 알약을 3개월 줬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몰랐고요. 3개월 뒤 수축기 혈압이 129에서 120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완기는 86에서 82로 내려갔어요. 항산화 효소 3가지도 나란히 올라갔고요. 루틴이 혈관벽 사이 벌어진 틈을 촘촘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저는 이 129하고 124의 숫자를 보고 한참을 다시 읽었어요. 이 대목이 흥미로우셨으면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결국 탄수화물인데 많이 먹으면 살로 가지 않느냐고요. 저도 제일 먼저 그게 걸렸습니다. 메밀 전분에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대로 지나가는 몫이 섞여 있어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당이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고 천천히 풀려요. 식후에 혈당이 치솟는 각도가 그래서 완만해져요. 그런데 이 루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로 대부분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정말로. 메밀 씨앗 100g에 루틴이 21.6mg 들어있습니다. 이걸 볶아서 차로 만들면 6.8mg으로 떨어져요. 세 목 가운데 두 몫을 불 앞에 두고 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색이 아주 진하고 구수한 향이 확 올라오는 차를 골라오셨다면 방향을 반대로 잡으신 겁니다. 연하게 볶은 쪽을 고르세요. 껍질도 눈여겨보셔야 해요. 루틴은 껍질 바로 안쪽에 몰려 삽니다. 새하얗고 미끈한 면보다 거뭇거뭇한 점이 박힌 면이 유리해요. 면을 삶은 물, 면수를 따로 내주는 집이 있죠. 그거 버리지 마세요. 물에 녹는 성분들이 거기 우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무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제주 빙떡은 메밀전에 무채를 넣고 돌돌 맙니다.
춘천 막국수 육수는 동치미 국물로 냅니다. 메밀묵은 채 썰어서 김치 국물에 말아 먹고요. 메밀전 반죽에도 무채가 들어갑니다. 우연히 4번씩 겹치지는 않아요. 물에는 전분을 잘게 끊어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서늘한 성질의 메밀에 무가 균형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성분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속이 편한 조합은 몸이 먼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숫자 2개를 바꿔 앉혔죠. 강원도라고 답한 사람이 열의 6, 제주에서 올라온 메밀이 열의 6. 이 어긋남을 알고 나면 봉평이 시시해지느냐? 저는 반대였어요. 소설 한 편이 90해 동안 한 지역을 먹여 살렸고 화산선 밭이 그 이름 뒤에서 묵묵히 씨앗을 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진짜예요. 저는 막국수 먹을 때 면수를 늘 남기고 나왔거든요. 10년 넘게 그랬어요. 오늘부터는 그거부터 비우려고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봉평은 열흘 동안 하였습니다. 달 밝은 밤에 한번 걸어보세요. 저장해두시면 그때 꺼내보기 좋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